뭐 연구 주제, 연구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증착 방법과 분석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멤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장서영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시고 미국 알곤 내셔널 랩에서 포닥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이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를 주로 하셨고요. 2017년부터 중앙대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랩에 대학원생은 총 4명이 있는데 박사과정으로는 이경준 그리고 저 허진은, 석사과정으로는 김창환, 김용 이렇게 총 4명의 대학원생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저희 랩의 로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중간에 펑셔널 매트리얼 랩이라고 저희 연구실 명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오비탈, 스핀, 라티스나 차지, 토폴로지가 중심에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4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저희는 알렘이나 뉴로모픽 컴퓨팅 같은 이 인포메이션 스토리지나 혹은 옥시즌 이볼루션 리액션, 촉매와 같은 에너지 컨버전 시스템을 연구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옥시즌 핀필름에서 구현하고자 하고요. 이를 방사광 가속기 기반인 믹스나 코브라2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소자나 에너지 컨버전 시스템 혹은 스피노빗 인탱글드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현상들은 주로 5D 트랜지션 메탈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리듐이나 탄탈륨 그리고 텅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펄스 레이저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PLD 증착 장비입니다. 현재 레이저는 세팅이 다 되었고 챔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펄스 레이저 디포지션은 그 물리적 증착 방법이고요. 이 레이저가 파워가 돼서 증착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레이저가 타겟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주면 이 타겟이 플라즈마를 형성하면서 이 가열되어 있는 기판 위에 산화물 방막이 증착되는데요. 우측 아래에는 이 실제로 플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른 증착 장비와는 다르게 에피한 방막을 증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겟을 여러 가지를 써가면서 멀티레이어를 증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인데요. 앞서서는 레이저를 파워로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RF 마그네트론 건을 파워를 사용해서 증착을 하는 물리적인 증착법입니다. 어떤 가스를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플럼의 색깔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다른 필름이 증착이 되겠죠. 좀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랩에 셋업되어 있는 이 RF 건은 이 다이렉트한 방향의 이 기판과 건이 다이렉트한 방향 뿐만 아니라 이 오프 앵글 건이 장착돼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머 이베포레이터인데요. 이 아래쪽에 저희가 증착하고자 하는 소스가 달려 있고 이 서머 즉 열을 가해줘서 방막을 증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타이타늄이나 골드나 뭐 PT와 같은 그 디바이스의 일렉트리컬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증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착 장비가 MOCVD인데요. 화학적인 증착 방법인 CVD 중에서도 메탈 올가닉 프리커서를 이용한다고 해서 MOCVD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메탈, 증착하고자 하는 메탈에 올가닉기가 달려있는 이 소스를 프리커서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커서가 담겨져 있는 캐니스터 통을 특정 온도로 가열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압을 주면 베이퍼라이즈 되면서 이렇게 챔버 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와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증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CVD는 실제로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거나 혹은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산화물 방막을 증착을 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저희 랩을 대표하는 2가지 분석 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레조넌트 인일라스틱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고 불리는 릭스 시스템입니다.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 포항가속기 3A 빔라인에서
2018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릭스 측정을 셋업을 하고 그리고 이리듐 L3H의 스펙트럼을 얻은 아주 기념적인 사진입니다. 간단하게 이 스펙트럼, 이 스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리듐 L3H에 맞춰진 에너지가 언듈레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DCM과 미러를 통해서 포커싱돼서 샘플로 가게 됩니다. 이 모노크로마틱 엑스레이를 맞은 샘플이 이미션을 하면 아주 조그만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대로 구분이 돼서 2D 디텍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업소션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업소션은 특정 에너지를 조성하면 언아큐파이드 스테이트로 엑시테이션 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뭐 프리엣지나 화이트라인 혹은 뭐 엑삽스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릭스는 이 업소션 된 것뿐만 아니라 업소션 된 이 일렉트론이 다시 이 홀로 떨어지면서 디케이 할 때 방출하는 이 포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동일한 입사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의 방출 에너지를 갖는 것을 일라스틱 시그널, 즉 에너지 로스가 제로인 것을 일라스틱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이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 아큐파이드 스테이트에서 디케이 되는 일렉트론에 대한 포톤의 정보를 그 어널라이저로 디텍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일라스틱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이리듐 센터 메탈을 갖는 이리듐 옥사이드와 클로라이드 두 가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업소션 데이터를 보시면 화이트 라인의 차이와 그리고 이 포스트 엣지 차이 이 정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릭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2D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밴드 갭이나 뭐 밴드 위스 혹은 레조넌트 에너지가 어디인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코헤런트 브레이크로드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코브라 코브라 분석 장비입니다. 이것도 포항 가속기 5A에서 실험을 진행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빔이 샘플의 내부에 들어가면 스캐터된 빔이 나오죠. 이 빔을 디텍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2D 필라투스 디텍터로 이미지 스크린샷을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얻으면 이 왼쪽 아래와 같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 상에서 기판의 정보인 빨간색 포인트와 방막의 정보인 파란색 포인트를 구별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Q 포지션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샘플의 노멀한 방향과 평행하게 스캔을 하는 것을 이 CTR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이 CTR 스캔을 여러 포인트에서 측정을 해서 프리 트랜지션을 하면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일렉트론 덴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파워풀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증착 장비들과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탄탈륨 옥사이드에 대한 실험이고요. 기존의 탄탈륨 옥사이드는 그 알렘 소자로서 옥시즌 베이컨시가 이동을 하면서 필라멘트가 형성되고 혹은 럽처되는 과정을 통해 이 메모리 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로모픽 컴퓨팅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아티피셜 시냅스 소자로도 물질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이 레지스티비티가 그래듀얼하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옥시즌 베이컨시에 따라 그 물질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우더 베이컨시가 아예 없는 파우더 샘플과 그리고 베이컨시가 다른 두 가지 필름을 이 스퍼터를 통해서 증착을 했고요. 이 샘플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구조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 파우더 샘플의 XRD를 측정을 했습니다. 파우더 샘플의 경우에는 기존의 탄탈륨 255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모피가 있는데요. 뭐 오토롬빅 구조도 있고 테트라고날 구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다 맞지 않아서 거꾸로 XRD에서 구조를 구현해내는 리트벨트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 제시하는 77 탄탈륨 255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필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업소션 데이터를 보시면
파우더와 달리 요 베이컨시가 있는 두 가지 필름의 경우에는 화이트 라인의 위치가 확실히 낮은 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탄탈륨 OX보다는 Y가 조금 더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삽스 측정을 보면 이 퍼스트 쉘의 탄탈륨과 옥시즌 본드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픽이 파우더에 비해서 베이컨시가 있는 두 필름이 더 낮고, 그리고 탄탈륨 OX보다는 OY에서 더 낮아지고, 이 본드 랭스 자체가 약간 익스텐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짐작한 두 방막이 Y가 확실히 베이컨씨가 더 많구나, 옥시즌 베이컨씨가 더 많구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릭스 데이터도 측정을 했는데요. 먼저 파우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약 5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밴드 갭이 관측이 되는 반면에 베이컨시가 있는 샘플은 여기 앞쪽에 스테이트가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으로 라인 컷을 해서 얻은 데이터가 세 번째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베이컨시가 더 많다고 예상됐던 Y의 샘플이 앞쪽 그 로우 에너지 로스 시그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일렉트로닉 스트럭처와 옥시즌 베이컨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결과가 차후에 이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 이 디자인 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광고입니다. 뭐 포항 가속기나 미국 APS나 브룩헤븐의 NSLS2 같은 방사능 가속기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거나, 여러 디바이스를 제작하거나 뭐 장비를 다뤄보고 싶거나, 혹은 에너지 컨버전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저희 교수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